안녕하십니까? 여기 계신 직강생 여러분,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는 인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각 임용고시학원 전공보건 이희정 교수입니다. 오늘 설명에 신청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나눠 드렸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출력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옆에 화면으로도 같이 띄워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옆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설명에 하기에 앞서 그림 먼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사진이고요. 옆에도 띄워져 있습니다. 설명의 자료에는 흑백으로 있으니까 사진은 이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더 좋겠죠.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을 지나니까 뭐가 보이죠? 큰 태양이 숨어 있죠.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일련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가면 숨어 있는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끝까지 마치면 합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새로운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준비한 사진이니까요. 마음속에 간직해 두시고 공부하시는 동안 태양 그림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학년도 보건임용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여러분들이 계시니까요. 교재를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재 앞에 보시면 첫 장에 수강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실제로는 1페이지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건교사 임용 시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저의 합격 전략, 그리고 세 번째는 연간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교사 임용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명이 되게 길어요. 국립,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국공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립에도 응시할 수 있고, 중등학교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칭해서 얘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응시 자격은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은 교육공무원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원법, 령, 규칙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험 관리 기간은 시도에서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험 방식도 약간씩 상이합니다. 그렇지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이시죠? 여기서는 시험 출제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 문제가 궁금하다, 기출 문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건교사 시험은 어떻게 치러질까요? 1차와 2차로 치러집니다. 그리고 1차는 필기, 2차는 면접이에요. 1차 필기에서는 교육학과 전공으로 구분되는데 거기서 또 전공이 A, B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학은 60분, 논술 한 문제지만 전공은 A, B로 나눠서 각각 90분씩 치러지는 시험입니다. 거기 안에는 기입형이 있고 서술형이 있습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논술형이 없어져서 기입형과 서술형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비율은 교육학은 20%, 전공은 80%. 그래서 전공에 대한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출제 경향인데요. 여기 옆에 화면에서도 보이긴 하지만 공통적인 단어가 있죠. 어떤 걸까요?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실제로 보건교사가 됐을 때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실 거잖아요. 혼자 경험하실 거잖아요. 그때 문제를 해석하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런 문제 출제를 하고 평가를 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채점은 아쉽게도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채점위원이 3명이에요. 그래서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고 그거에 대한 평균을 산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공개가 되지만 답안은 공개가 되지 않고 결과만 보실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겠죠. 잠시 뒤에 실제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공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제가 옆에 화면에는 띄울 수가 없지만 가지고 계신 자료집으로 36페이지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서 넘어갈게요. 우선 여기 공고문에 보시면 서울시에서는 초등, 중등을 구분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도 지자체마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시험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초등과 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뽑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는 초등, 중등을 구분해서 뽑죠. 그래서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하면 중등에서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응시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보건 또는 양호교사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취득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응시를 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넘겨볼까요? 실제 응시 연령은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여기서 정년이라고 함은 62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2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지원하실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언제 봤을까요? 얼마 전에 끝났어요.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는데 한번 봅시다. 1차 시험은 얼마 되지 않았죠. 11월 24일 토요일 날 봤습니다. 결과는 언제 발표 날까요? 한 달 반 정도 뒤인 1월 2일 날 발표가 난다고 공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언제 볼까요? 1차 발표 2주 정도 뒤인 1월 23일 날 본다고 되어 있고 최종은 약 2주 뒤인 2월 8일 정도에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공고문에 되어 있네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립학교 위탁선발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응시할 때 공립만 할지 아니면 공립과 사립을 할지 아니면 사립만 응시할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사립을 하시면 1차 시험에서 5에서 7배수를 뽑게 되는데요. 거기에 합격하실 수 있고 뒤에 나오겠지만 국공립 경우에는 1.5배수를 1차 시험에서 거르게 됩니다. 약간 다르죠.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 시험 보는 것과는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뒤로 좀 많이 넘겨보시면 50페이지에 응시료가 있습니다. 응시료는 3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53페이지 정도 보시면 1차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제출해야 되는 다양한 서류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거기에 보시면 교원 취득 예정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급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졸업 예정자분들께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험 과목에 대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시험 과목은 비교수 교과 과목이 100% 출제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역사회 간호학과 학교 보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정신간호학,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등이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와 있어요. 비교수 교과 과목으로는 보건, 사서, 영양, 전문 상담이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점 제도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3급 이상이면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산점을 부여할 때 각 시험마다 40% 이상의 점수를 득점한 사람만이 가산점을 가져갈 수 있고 가산점은 5에서 10% 정도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공고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합격자 결정을 할 때 동점이 나올 수 있겠죠? 동점이 나오게 되면 1순위부터 7순위까지 나와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해당되는 것만 본다면 먼저 남자에게 우선순위를 줍니다. 그래서 병역 의무를 마친 사람이 먼저고요. 그 다음 뭘까요? 면접에서 합격한 사람, 면접 점수가 더 높은 사람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다음이 필기인데 필기에서도 전공 과목의 성적이 우수한 사람, 그 다음이 교육학 점수가 높은 사람,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면접에 중심을 둬야 되겠지만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1차 시험도 잘 보고 2차 시험도 잘 보고 결국 모든 시험을 다 잘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뒤에 조금 넘겨볼게요. 67페이지 정도 보시면 시험 시간에 대한 연장 안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은 60분, 전공은 각각 90분으로 시험을 치르지만 연장자에게는 1.2배에서 1.5배 정도의 시간을 더 할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면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면접에서는 해당 교육청마다 상이하게 봅니다. 여기에서는 서울시 교육청 공고문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15분 면접을 보겠다라고 공고문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마지막 달라지는 시험 제도에 대해서도 공고문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기입형 문항이 축소가 되고 논술형 문항이 삭제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 제가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단순 기억력 평가 경향의 기입형 문항은 축소되고 교육학 과목의 논술 능력 평가와 중복되는 논술형 문항은 삭제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전공 분야에서 기입형이 기존에 8문항이었는데 4문항으로 줄었고요. 서술형이 6문항이었는데 8문항으로 늘어났습니다. 전공 B에서는 아예 논술이 삭제가 되고 기입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문항이 23문항이었는데 한 문항 더 늘었어요. 그래서 24문항으로 출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자, 저만의 합격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옆에 보시면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적어놨는데요. 베스트 프랙티스, BP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운영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뭔지를 고민하고 거기에 따른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제가 베스트 프랙티스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총 7가지를 제안해 드릴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당신의 천재성을 깨워라. 하늘이 당신을 도울 수 있도록 시작하고 포기하지 말라. 합격하고 싶거든 보건교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학습법으로 뇌의 한계를 극복하라. 기출문제와 합격 사례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 당신의 페이스메이커를 꼭 만들라.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즐기는 자가 되어라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합격 비법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감사는 SBS 뉴스에서 보도되기를 뇌를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심리적인 안정 상태를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엔돌핀이 나와서 스트레스와 질병 회복이 빠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등 했었을 때, 합격했었을 때의 그런 마음이 생겨서 뭔가 뇌와 가슴과 모든 것들이 개방돼서 최고의 학습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변하고 있는데 어떤 제도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을 내세웠죠. 특별히 비교수 교과 과목에 대한 증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 보건교사 채용이 299명이었어요. 그런데 18년도에 2배 가까이 증원이 됐고 작년에도 532명으로 500명 이상 지금 채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한간호협회에서 9월 달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학생 수가 많으면 보건교사 1명으로는 부족하다. 더 늘려달라는 것. 그리고 학교가 너무 작은 경우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은 삭제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별 편차가 많은 곳은 빨리빨리 보건교사를 채용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직 보건교사들에 대한 처우도 해결해 달라라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또 볼까요? 경쟁률 한번 보실래요? 다른 공무원 수험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부러워하고 있죠. 보시면 대부분 공무원들의 경쟁률은 2자릿수, 그것도 60에서 80대 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경쟁률은 어떨까요? 보시면 최근이 6.4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집되는 수이기 때문에 접수율 빼고 실제 응시율을 감안한다면 한 5대 1? 그 이하가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 뭐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성공하는 사람들은 마치 뭐뭐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셨지만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고 벽에다가 붙여놨는데 사람들이 다 놀렸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다. 권투 선수 알리 대회 나갈 때마다 자신이 무조건 이길 거야 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겼죠. 또 볼까요? 이지성의 꿈꾸는 다락방에 보면 R은 VD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현실이 된다라는 것이죠. R. 생생하게 꿈꾸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보건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생한 꿈을 구체적으로 꾸시면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머리가 좋지만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학습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표에 보시면 우리가 흔히 하는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것이 거의 100배 가까운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이론에서도 보면 사람은 기억력이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반복이 제일이다. 그리고 주기적인 반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론이고요. 또 보실까요? 1부터 10까지를 학습할 때 보이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것보다는 홀수, 짝수, 역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을 써서 외우면 장기 기억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피터 브라운 연구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EBS 방송에서 조용한 공부방과 말하는 공부방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실제적으로 성적이 몇 배,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죠? 보이시나요? 48, 76. 다음은 기출 문제와 합격 사례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제위원들은 새로운 문제를 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응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출 문제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학습을 하실 때 기출 문제를 근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쳐간 합격한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5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절대 요행을 바랄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찍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행을 절대 바랄 수 없고 내가 노력하고 투자한 시간만큼 학습이 이루어지고 합격이 빨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주변에도 많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학원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신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도서관이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을 다닌다면, 내가 육아를 한다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내가 신랑을 돌봐야 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모든 환경들이 내가 잠시 공부하는 기간에는 최적화되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격생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는 여러분들의 페이스메이커는 꼭 만드셔야 됩니다.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용어는 달리기를 할 때 쓰는 용어인데요. 여기 보시면 페이스라는 것은 속도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 특별히 장거리 마라톤 할 때 최상의 서포터즈가 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마라톤을 할 때 큰 풍선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숫자의 4시간 또는 4시간 반 또는 6시간 이렇게 숫자를 쓰고 달리는데요. 그 사람을 쫓아가면 그 사람이 원하는 목표에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4시간 풍선을 가지고 달리는 사람과 함께 가면 여러분들은 4시간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메이커는 혼자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옆에 봅니다. 여러분들이 숨이 차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잘 달린다. 그러면 좀 더 빨리 달려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4시간에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또 유대인 학습법에서도 보면 공부를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고 부모를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고 있는데요. 옆에서도 나와 있죠. 보시면 페이스메이커의 가장 큰 역할은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속도대로 꾸준히 달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페이스메이커가 만약에 이런 학원이 된다, 강의가 된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선택할지 여러분들 기준을 잘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합격 전략이네요. 즐기는 자가 되십시오.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머리 좋은 놈 이기기 어렵죠. 머리 좋은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운 좋은 놈이 있습니다. 운 좋은 놈 위에 누가 있습니까? 즐기는 놈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반문 하나 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즐길 수가 없어요.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즐기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즐기는 척 하십시오. 즐기는 척 하시면 즐기게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승자의 위치에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볼까요? 히딩크 감독, 성공의 아이콘이죠. 보시면 그 사람도
주변의 평판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감독으로서 선수를 지도하는 것이 즐거워서 그저 즐겁게 일을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건교사가 되기 위한 길이 즐거워서 공부하는 것이 즐거워야 하고, 저는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합격을 시키는 것이 즐거워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어떻게 학습을 할 거냐, 여기 크게 나와 있죠. 하브루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브루타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조용하게 적고 외우고 독서실에 처박혀 있는 공부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고 사고력을 기르는 방법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하비루타 방법으로 학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을 마라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마라톤은 총 4가지 코스가 있습니다. 처음에 몸을 풀고 그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전력 질주를 하다 보면 반환점을 돌게 되는데요. 반환점은 반을 왔다는 거겠죠. 반을 돌고 나면 다시금 왔던 길을 돌아서 골인을 하게 됩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까요? 반환점까지 가는 길은 첫 길이라서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반환점만 돌면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겠죠. 저희의 학습 코스도 이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몸풀기를 하는데요. 몸풀기는 기출문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몸풀기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전력 질주를 할 겁니다. 계속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그리고 반환점을 돌 때쯤 되면 그때는 이론을 정리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반환점을 돌아서 오는 길, 꼬린까지 오는 길에는 실전을 준비해야 되겠죠. 실전 모의고사로 여러분들 합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상세한 학습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제일 마지막에 항상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가 끝날 때마다 또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것만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뒤에 다시 한번 더 넘겨볼게요. 보시면 연간 일정표도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목요일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거냐. 수업 시간은 9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건교사가 된 것처럼 행동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실제 보건교사들이 9시부터 4시까지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췄고 그 시간 전에 먼저 여러분들과 10분 전에 만나서 뇌를 깨우는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 일기도 낭독하고 합격 노래도 부를 겁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하브루타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20분 수업에 5분 휴식 하면서 열심히 수업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간략하게 생일 파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신청하시는 면담,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면담 시간으로 가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방탈출 게임을 할 건데요. 제목은 하브루타 방탈출입니다. 방탈출 게임 아시죠? 문제를 풀고 열쇠 번호를 알아내서 방을 탈출하는 게임인데요. 여러분이 암기하시는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저랑 만나실 때는 무조건 합격 명찰을 착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지역, 원하는 학교명이 적혀 있는 명찰을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건데 그걸 가슴에 달고 수업하시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겠죠.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가셔서 취침 전 하실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날 감사일기 한 줄과 그리고 합격을 불러오는 노래를 선곡하셔서 제 홈페이지 블로그에다가 기록해 주시고 주무시는 게 미션입니다. 제가 다른 분들과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요. 몇 가지 특징적인 거 10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한 줄 감사일기를 꼭 써야 됩니다. 감사일기는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최상의 공부 학습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이고요.
합격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 스스로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리고 생일 파티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나와 공부를 함께하는 수강생 동료들과 함께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성적은 시험마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이름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성적과 전체 성적을 보시고 내 위치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어서 내가 얼만큼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지 스스로 체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면담은 여러분들께서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요청을 하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면담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브루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절대 졸지 않고 절대 지루하지 않고 또 수업이 기대가 되는 놀이터에 온 듯한 그런 수업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합격 명찰은 제가 예쁘게 만들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끝도 아름답게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된 사원회도 개최를 할 예정이고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시험 점수를 매기는 것 그리고 정답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단히 크십니다. 그래서 뒤풀이나 문제풀이 등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빨리빨리 가안이 공개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수강 안내를 간략하게 드릴게요. 개강일은 1월 3일입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9시부터 4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합격 코스는 총 4단계입니다. 4단계마다 수업 시간과 비용이 다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신규 입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이 큽니다. 파격 할인 조건으로 해서 연강 수업을 들으셔도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조건으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단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제 프로필 사진인데요. 너무 잘 나왔죠? 제가 되고 싶은 두 줄을 크게 적어놨습니다. 저는 보건 임용의 절대 강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시험 공부를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 베스트 프랙티스, 성공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성공 사례들로 여러분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편지 적어왔는데요. 예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우리 그만 헤어져. 만남을 기대하지만 빠른 이별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공보건 이희정 교수입니다. 시작이 반이고 분명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습니다. 정해진 속도에 따라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달리는 속도를 정하고 리드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건교사 임용시험을 무사히 완주하고 합격에 도달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꿈에 도전하고 합격의 기쁨을 함께할 수험생 여러분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선물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번개 2번 맞을 확률, 2개 동시에 로또에 1등 당첨된 사람의 소감문입니다. 기쁘다 라고 되어 있죠. 저 같으면 주저리 썼을 것 같은데 너무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게 기쁘다입니다. 어떻게 기뻤느냐? 행운을 기대하며 합격을 기대하며 꾸준히 했다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데일 카네기도 정말 중요한 일들은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일일지라도 끝까지 꾸준히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년을 보내고 여러분들과 기쁨을 누리는 저가 되고 싶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